볼게요. 자, 이항분포 페이지 81쪽이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있는 거. 자, 이항분포라는 거는 이항분포가 있었어. 셀 수 있는 거예요.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고 이상 확률 변수가 있었는데 이상 확률 변수는 셀 수가 있는 거,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 횟수 개수가 나오는 거.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횟수를 개수를 구할 수가 없는 오차가 발동하는 것들, 측정값들이 있는 거, 뭐 시계라던가 몸무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뭐로 해야 된다? 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항분포잖아요.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노미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뭐로 나타낸다? 바이노미얼. 그래서 바이노미얼 n, p가 된댔죠? n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교육방학 때 횟수라던가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었고, p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 고정된 확률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횟수 개수가 나오면 n, p. 그래서 얘를 뭐로 나타냈어? 이항 정리를 풀었단 말이야. 계산할 때 ncr 뭐 이렇게. p에 뭐가 되는 거야? r제곱 하면 1-p에 뭐가 돼? n-r제곱 해가지고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풀었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할 거예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랑이가 읽어주세요. 주자의 현재를 풀어가 정리한 진행에서 홀수의 분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면서 x라고 하자. 자, 홀수라고 했어요. 뭐가 나온다? 홀수. 얘들아, 1에서부터 20까지 홀수는 몇 개 있어요? 10개 있겠죠. 그럼 2분의 1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 시에는 독립 시행이고 한 번의 시행에서 홀수의 분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x는 이항분포. 자, 전체 몇 개 중에 있어? 그렇죠. 20개 중에서 고정된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즉 20,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끝. 그게 답이에요. 됐어요? 네. 20, 2분의 1이 된다. 자, 옮겨서 볼게요. 얘가 20, 2분의 1. 20, 2분의 1. 자, 82쪽 보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네, 안 넘어가. 자, 봅시다. 자, 요것도 이건 민구가 읽어주세요. 어느 분식집에서 온 손님 10명 중에서 3명은 김밥을 주문한다고 한다. 이 분식집에 온 손님 30명 중에서 김밥을 주문한 손님 수를 확률면수 x라고 할 때 x의 확률 분표를 b, n, p의 꼴로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자, 전체 몇 명이 있다고 했어요? 30명이죠. 그럼 바이노미얼 30콤마가 되는 거고. 근데 고정된 확률은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라고 했냐면, 자, 김밥을 주문하는 거랬잖아. 이미 첫째 줄에 확률이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말이죠. 영어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말도 끊어서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오히려 한국말이 쉬우니까 그냥 건너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영어는 막 한 줄 한 줄 다 해석하면서 하잖아요. 우리말도 그런 거예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10분의 4. 즉 바이노미얼 30, 1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끝. 얘가 답이에요. 자, 문제 2번에서 실생활에서 이항분포 셀 수 있는 것들 얘를 이용해서 확률변수 얘를 자꾸 그 비교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 학원에서 100명 있어. 안경 쓴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야. 그럼 얘 고정된 확률, 안경 쓴 사람의 확률 변수를 놓고 얘 식을 세우라고 하면 뭐 콤마 몇이야? 아니면 100, 10분의 2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뭐 안경 쓴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할까요? 전구가 있어. 전구 1000개가 있어. 근데 분량이 2%야. 그럼 분량이 나오는 걸 확률 변수라 넣자. 그러면 바이노미얼 몇 콤마? 1000, 0.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즉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셀 수 있어야 되고 개수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이항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하고 했어요. 지금 2개나 했어요. 자, 말로 한 것 뿐이고 쓰지만 않는 것 뿐이에요. 문제 3번. 자, 이거는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수아예요. 수아. 자꾸 수민이하고 수아하고 이게 머리에서 수가 생각이 나는데 읽어주세요. 어느 연금장수가 화를 한 번 쏠 때 10점의 명중한 확률이 0.8이라고 한다. 이 연금장수가 화를 6번 쏠 때 5번 이상 10점의 명중할 확률을 구하시오. 네, 우선은 바이노미얼로 나타내 봅시다. 몇 번 중에서 몇 번을 쏠 거래요? 6번을 쏜다고 했잖아요. 10번 아닙니다. 10번 중에서 명중한 확률은
이거를 10점에 막 이건 10점인 거고요. 몇 번 썼다고 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6, 얼마가 돼? 0.82가 되죠. 우리 명중이라 했으니까 고정의 확률 명중하지 못할 거면 뭐라 써야 돼요? 0.18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 명중이라 했으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여기 명중률 나오고 여기 쓸 때는 문제에서 바꿔서 선생님 혼동하게 하려고 명중하지 못할 확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낚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얘 몇 번 이상이 됐어요? PX가 5번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5번 이상이면 PX가 5거나 또는 PX가 몇 번인 거? 6번 다 맞춘 걸 찾으라는 거죠. 6번 썼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이항 정리를 풀 수 있죠. 몇 개 중에서 6개, 65가 되는 거죠. 0.82의 몇 제곱이 되고 5제곱이 되고 0.18의 몇 제곱이고 1제곱 이거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0.18 또는 66이 되는 거죠. 0.82의 몇 제곱이 되는 거 6제곱이 되는 거. 이거는 계산기 두드리라 했으니까 이건 학교에서 두드려보고 난 10만 세워줄게요. 괜찮을까요? 네. 단문 나갈게요. 0.7044가 된대요. 땡땡땡. 네,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대략 0.704가 되는 거니. 이렇게 쓸게요. 근데 계산기 아마 학교에서 두드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지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하고 난 식을 세워줬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문제 4번 봅시다. 이것도 식을 이거는 이제 공학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식만 세워보도록 할게요. 공학 도구는 없으니까. 자, 4번은 유연이가 읽어주세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35%는 재능 기부를 실천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5명을 택할 때 재능 기부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한 명 이하의 확률을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자, 바이노미얼로 나타냅시다.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이노미얼로 나타내면 몇 콤마 몇이에요? 전체가 몇 명이 있었는데? 5명이 있었던 거지. 거기서 재능 기부한 게 35%니까 0.35라고 써지겠죠. 5,0.35가 바이노미얼. 재능 기부. 보이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 횟수가 5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0.35가 되는 거네. 이해됐지? 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런데 재능 기부를 실천한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경험이 1명 이하라는 거는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1인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10만 세워볼까요? 그러면 보일까요? 나 지금 이거 넣는데 잠깐만 껐다 켜도 될까요? 네, 잠깐만. 자, 이렇게 나왔는데 1명 이하라고 했으니까 PX가 뭐가 되거나 0이거나 또는 PX가 뭐가 되는 거? 1인 거 더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 공학도구 이용해야 되니까 도구 이용해서 푸는 걸로 하세요. 0.35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이거 그냥 아까 전에 NCR 걸로 나타내 볼까요? 시작! 5C0 뭐가 되는 거야? 0.몇에 얘는 이거 하는 거죠. 재능 기부를 하는 게 0인데 지금 0이라는 건 재능 기부를 안 하겠다는 거죠? 뭐 곱해야 돼? 0. 그렇죠. 65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5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5C1이죠. 0.65의 몇 제곱이고 4제곱이고 0.35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 기부가 0.35인데 얘가 1인 거고 얘는 없으니까 그냥 아닌 거에다가 5제곱 다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계산하시는 그냥 답까지 갈까요? 그냥 나왔으니까 공학도구를 이용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0.1160이 되고 얘를 이용하면 0.3124가 된대. 계산하면 0.4284 얘가 답인 거였지. 식을 세워줬으니까 이거 공학도구 이용하는 거는 선생님하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건 찝찝하니까 답까지 써줄게요. 괜찮아요? 네, 넘어갑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바이노미얼이 나오면 이거는 고정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n,p가 되는데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 뭐 구할 수 있다? 얘가 EX가 평균이라고 했어요. 평균은 np 곱하는 거랬어. 2개 곱하는 거야. 공식 써볼 거예요. 분산은 뭐가 되는 거야? npq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 산확률 분포표가 있었죠. 확률별에서
변수 표가 있었잖아요. 그 위아래 평균과는 위아래 곱해서 더하는 거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여기 바이노미얼이 나오면 NP를 곱한 게 평균, NPQ가 분사, 거기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럼 얘를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얘 노멀 만들려고요. 연속 확률 변수를 만들려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노멀이 몇 콤마 몇이었어요? 노멀은 n 시그마 제곱. m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평균이거든요. 얘 시그마 제곱이 분산으로 표현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큰 수의 법칙이 있어서 횟수 개수가 많아지면 얘를 뭐로 고칠 수 있다? 정규 분포를 고칠 수 있어요. 얘가 무슨 분포예요? 이하 분포죠. 얘를 노멀로 나타내는 거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를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토화해서 면적으로 풀 수 있다는 말이죠. 나중에 나올 건데 어차피 배울 거여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해됐나요? 즉 바이노미얼을 뭐로 할 수 있다? 노멀화 시킬 수 있다. 정규 분포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바이노미얼을 정규 분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구하는 식이 뭐였다? NP 곱하는 거였고 분산을 구하는 식이 뭐였다? NPQ였다.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얘 평균 구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평균은 뭐 곱하기 뭐예요? 32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분산은 뭐가 되겠어요? 시작! 10만 말해봐. 3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죠? 거기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평균은 얼마 나왔어요? 8. 분산은 뭐가 돼요? 6. 그럼 표준 편차는 6도 6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자, 수아가 6번 문제 읽어주세요. 자, 봐봐. 반품 확인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뭐 먼저 바이노미얼로 고칠까요? 자, 횟수 개수 몇 개 있어요? 봐봐. 100개 중에서 반품될 확률이 얼마래요? 0.1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서 평균 EX라 씁시다. 괜찮죠? EX는 M이라 써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얘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100 곱하기 0.1이니까 10을 써줄까요? 이렇게. 그럼 VX는 시그마의 제곱이라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100에다가 0.1에다가 0.9를 곱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9.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 표준 편차 구하랬잖아. 그러면 시그마 X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루트 그니까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즉 답은 뭐하고 뭐가 되는 거야? 평균하고 표준 편차니까 이게 빨간색 밑줄 친 게 답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빨라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전에 콘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항 분포를 무슨 분포로 바꾸려고 한다? 정규 분포, 노멀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바이노미얼은 아까 전 n, p였는데 노멀은 n,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려면 m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찾을 수 있어야죠. n을 구할 수 있는 식은 np라고 했었고 시그마 제곱은 npq라 해서 얘 바이노미얼을 뭐로 고친다? 노멀화 시킬 수 있다. 즉 우리는 횟수 개수를 모르는데 면적화해서 면적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노멀을 바꿀 거예요. 어렵지 않아서 개념 설명하는 건데 저는 개념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겨울방학 때 했었는데 굳이 내가 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공식화하고 문제 푸는 거 위주로 할게요. 원래 개념이 정석이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일일이 설명하는 거. 근데 전 말재주가 없어서 푸는 거에 익숙해서 못해요. 네, 잘 설명을 못해요. 네, 잘난 척을 못하겠어요. 언변이 약해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연속 확률 변수 정규 분포는 면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측정값들이라서. 무슨 값들이라서? 측정값들이라서. 페이지 몇 쪽이냐면 88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 위에 있는 예제를 보면 봐봐요. X축 위에 그려줘야 돼요. 면적이니까. 우리는 얘를 정적분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아직 정적분 안 배웠는데 수트를 아직 미적분 오늘 안 배워서 얘가 음수면 안 돼요. 확률이 음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X축 위에다 그려질 거예요. X축 밑에다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음의 개념이라서 정적분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원래 연계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양수로 나와요. 무조건 X축 위에 그려져야 돼. 이 면적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정규 분포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식이 완벽한가요? 1번 식이? 안 완벽하죠. 그리고 범위는 나왔죠. 0과 2 사이라고. 이 0과 2 사이의 면적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고 해서 A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무조건 얘가 0하고 얘가 2 쓰고 얘가 A가 뭐가 됐던 간에 몇 콤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2 콤마 0을 지납니다. A에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A에 상관없이. 그러면 마이너스 2 콤마 0을 지나는 거, 이 좌표는 A가 뭐든 간에. 그럼 A가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어요? 안 된댔죠? 면적 위에 있어야 된댔죠? 양의 개념으로.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게 그려줘야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0에서 2까지 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 면적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S에다가 0을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몇 A예요? 여기가 0,2A가 되겠죠. X에다 이제 뭐를 대입할까요? 2를 대입하죠. 여기 2까지 됐으니까. 그럼 얘는 2, 몇 A예요? 4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적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사다리꼴이죠. 위에 높이가 2가 되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2A, 여기가 4A, 다음에 6A 곱하기 높이 2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럼 A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A 값은 6분의 1이라 나왔고 A 자리에다가 6분의 1을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6분의 1 넣었으니까 이제 계산하면 A에다 6분의 1 하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6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6분의 4가 되는 거네. 근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래? 0에서 1까지 됐죠. 0에서 1까지라는 건 얘들아 쌤 여기에요. 는이 없어요. 는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이 구멍이 뚫려있든 이 면적에서 같은 범위에 얘가 구멍이 뚫려있든 얘가 막혀있던 간에 이 부분은 중요치 않아요. 면적이라서 여기로 볼 거예요. 이 선의 면적은 0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는이 있던 어떤 같은 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즉 P, X가 0 이상 1 이하나 P,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나 같아요. 이해됐어요?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럼 1 넣어봅시다.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가 2,6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의 면적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이게 확률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 확률은 시작 2분의 1 곱하기 얘가 6분의 3이죠? 6분의 1하고 6분의 4 더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1이 되겠죠. 여기가. 이해됐나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4여서 약분하면 2. 답은 3분의 1이 어? 이거 잘못했나요? 6분의 1 아닌가요? 0에서 1까지잖아요. 1 넣으면 얼마예요? 0 넣으면 6분의 2. 아, 2구나. 6분의 2하고 6분의 3이구나. 그쵸? 다음에 얼마예요? 예, 2분의 1 곱하기 6분의 5죠? 계산하면 12분의 5. 얼마가 된다? 12분의 5가 된다. 됐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설명했는데? 자, 노멀은 면적으로 본다고 했었고, 자, 면적으로 나왔을 때는, 측정값들이 나왔을 때는, 얘는 정규분법 노멀, 면적의 합이 뭐가 됐나? 1이 된다. X 위에 그려질 거고, 이때 노멀로 나타냈을 때는 뭐, 코면 뭐로 나타낸다? M, 시그마 제곱. M이 뭘 의미한다? 평균. 시그마 제곱은 분산. 네,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내야 돼요. 분산이라 쓰면 안 되고. 이해됐어요?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M이라는 게 뭘 하냐면 축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 축. 이 성들의 축. 이해돼요? 좌우 대칭. 자, 엎어진 종모양 있을 때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면적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1이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M을 기준으로 해서 이 면적은 얼마의 확률이 0.5, 얘도 0.5가 된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했었죠.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어떻다? 같다고 배웠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지금 ABC라는 그래프가 다 있어요? 없어요?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률이 어떻게 있어? 확률의 평균들이 어떻게 됐어? 커지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MA죠. 맞아요? 그거보다 큰 게 뭐야? MB가 되고 MC랑은 어때요? 같겠다. 똑같잖아요. MB, MC가. 축이 똑같으니까. 이해됐어? 하나 더 봅시다. 시그마가 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이 축의 가로의 선의 길이야.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빈부격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격차? 빈부격차.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로 재보면 더 좋긴 하겠는데 A하고 지금 C의 길이가 같대요. 잘 안 보이지만 미세하지만 아니면 자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작은 거는 누구냐면 길이가 작은 건 B예요. 시그마 B. 시그마 B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누구랑 시그마 A하고 시그마 C하고 뭐하다? 같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 시그마가 가로축이라 했죠. 이 선이죠.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을 냈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표준편차라는 거 배웠어요? 맞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극대값, 국소값, 대표값이라는 거 배웠어요. 대표값에는 뭐가 있었냐면 최빈값, 평균, 중앙값 이렇게 세 개를 배웠어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삼포도라는 거 배웠어요. 삼포도에는 대표값 하나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대표값이 평균이었어요. 여기에 접목시켜서 뭐와 뭐로 배웠다? 분산과 표준편차를 배워줬어. 그러니까 평균에 가까이 있는 흩어진 정도를 배웠던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표준편차가 클수록 뭐라고 했어요? 고르지 못하다고 배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로선의 길이라고 있잖아요. 시그마가 표준편차가. 그럼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못 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빈부격차가 어떻다? 심하다.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고르지 못하는 거니까. 만약에 빈부격차를 한다면. 그러면 어떨수록 좁아질수록 더 중산층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뾰족해질수록. 그러면 이 A, B, C 중에서 제일 고른 게 어떤 그래프예요? B죠. 맞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해됐나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얘는 X가 나오면 표준화 시킬 거라고 했어요. Z화 시킨다고 했죠. 교육과학 때 저는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를 나는 그냥 Z화라고 했어요. Z를 X를 Z로 바꾸려면 뭐 분의 0이면 시그마 제곱을 쓴 이유가 있었죠. 이때 쓴 거예요. 시그마 분의 분산을 안 썼잖아요. 시그마 제곱이라 썼었죠. 그래서 시그마 분의 확률별수 X에서 평균을 빼는 거랬어요. 이거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뭐화 한다? 저는 표준 정규 분포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발음이 세가지고 해요. Z화 한다고 할게요. 뭐화 한다? Z화 한다고 할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 많이 하면 저만 오잖아요. 제가 말 많이 하면. 저도 배워가서 아는데 그냥 문제로 한번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얘 Z죠? 맞아요? Z라는 거는 자 엎어진 종 모양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고 이미 얘가 Z화 돼 있는 거야. 얘 M이라니까 여기가 평균이 뭐란 얘기야? 0이라는 거고 이 크기가 뭐란 얘기야? 1의 제곱이니까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일 때 이 면적이 어떻다? 같다라고 했죠. 이해됐어요? 하나 더. 이 반절의 확률이 얼마다? 0.5고 이 반절의 확률이 얼마다? 0.5고 Z로 했을 때는 누가 기준이다? 0이 기준이라 배웠어요. 그래서 X가 아니라 여기를 뭐로 한다? Z로 해서 면적을 가는 건데 이 면적은 1이든 Z에서 1까지든 Z에서 1까지는 수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서 아마 표가 주어질 거라고 했어요. Z가 되는.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얘 보자. PZ가 2.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럼 얘가 0이라고 했죠. 2.5가 여기 있겠죠. 그럼 작거나 같다면 여기를 말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는 0에서까지만 나와 있다고 Z가 0에서부터. 그럼 이마지가 확률이 얼마야? 0.5죠. 그리고 여마지 확률을 더할 거죠. 즉 얘 확률은 Z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2.5까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고 기억, 미음, 디귿 중에 미음이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엎어진 종 모양 한 번만 그려주면 되죠. 이해됐어? 그럼 2.5가 얼마냐? 표를 봐야 되는데 표가 없죠? 책이 없어서 2.5가 0.4938이래요. 0.4938이래요. 2.5까지가.
그러면 어디 있어? 어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되겠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5라고 있었죠. 엎어진 조모양 한 번 더 그려보죠. 자, 얘는 엎어진 조모양이고 얘가 Z와 X가 아니라 이미 표준형이 돼 있는 거고 얘가 뭐랬어요? 0. 1.5가 오른쪽에 있을 거고 이상이면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만치가 얼마라고? 0.5에서 우리는 Z는 여기밖에 안 나와 있고 그럼 뭐 해야 돼? 빼야죠. Z는 PZ는 0에서 어디까지? 1.5까지 뺀 게 여기에 확률이 되는 거 맞아요? 빗금치 부분에? 네, 그럼 그게 몇 번에 있어요? 기억이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Z가 0에서 1.5까지 수학자들이 이미 계산해놨다고 했어요? 아니면 시험 볼 때 아마 단에 써있을 거예요. 그럼 1.5까지가 0.433이래요. 그러면 0.5에서 0.433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된다? 0.0668이 되겠네. 그럼 얘 봐보자. 얘 엎어진 전 모양 그려볼게요. 전 선 모양 그리자. 자, 어제 친구 못 그려가지고. 얘가 Z가 되는 거고요. 얘가 1하고 1.5야. 그 0이 기준이야. 여기 구할 거야. 어떻게 그래? 0에서 0.5에서 1.5에서 0에서 1까지를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Z겠죠. 이해됐어? Z는 뭐가 된다고 했어? PZ는 0이 기준이거든. 0에서 1.5까지 계산한 거에 이 면적이면 이 전체잖아. 근데 우리는 요만치만 구할 거니까 요만치를 뭐 한다? 뺀다. PZ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게 몇 번에 있어요? 지그스 있죠? 얘 계산한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얘들아, 엎어진 조모양을 그렸잖아요. 즉 여기가 평균이 0이었잖아요. 이 가운데에 몰릴수록 면적이 어때요? 커져요. 같은 공간이라는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봅시다. 그 예를 들어서 얘가 2하고 얘가 4라고 봅시다. 얘 거리는 2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 확률이 더 커요? 이 평균에 가까울수록 면적이 더 넓어져요. 자,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운데 몰릴수록 더 면적이 커지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Z가 나왔어. 자, 여기에서 보면 PZ는 이렇게 절대값 따지면 뭐가 붙는다고 했어? 뿔마가 붙는다고 했고 이렇게 붙어보면 사이값이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뺀 Z로 나타내면 마씨에서 뿔씨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게 엎어진 조모양 얘가 Z가 될 거고 엎어진 조모양을 그리면 얘가 0일 텐데 얘가 마씨라고 봅시다. 얘가 뿔씨가 되는 거예요. 이 면적, 이 면적 어떻다고 했죠? 같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따로따로 구하자면 얘는 어떻게 한다? 2배 해주고 P, Z는 뭐에서부터? 0에서부터 C까지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게 얼마야? 0.823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돼? 그러면 2로 나눠보자. P, Z는 0에서부터 C까지가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4125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2로 나누면? 그럼 이건 찾아야죠. 표에서. 표는 어디 있냐면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맨 뒤로 가면 안 나오나? 내 건 없나? 교사이야? 없네. 없네. 아, 이거 있나? 아, 있다. 자, 봐봐. 방금 그 값이 뭐랬어요? 0.412로 했죠? 그럼 여기서 찾은 거죠. 근데 우리 Z좌표 찾을 거지. 무슨 좌표? Z값 찾을 거지. 그럼 얘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에 1.35. 뭐가 된다? C값이 1.35가 답이 되는 거야. C값 찾으랬으니까. 표가 주어질 거예요. 표 없으면 못 풀어요. 이해됐나요? 네. 네. 다시 되돌아가야 되네. 몇 쪽이죠? 23. 자, 여기. 그래서 C값이 뭐가 된다, 방금? 1.35 이렇게 되는 거.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얘도 봅시다. 이번도 마찬가지. 엎어진 조 모양을 그릴 건데, 이렇게. 얘가 Z야. 얘들아, 근데 결과물을 봐봐. 0.5보다 어때?
작지? 근데 C보다 크고 나갔다고 했죠. C보다. 그럼 C가 1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 돼? 2번에 있어야죠. 왜? 여기 공간이 0.5보다 작아요. 2번에 있으면 0.5보다 커지겠지. 1번에 있으면. 내 말이 이해되니?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된다? 2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C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누가 기준이랬어요? 0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얘 계산은 어떻게 한다? 0.5에서 빼기 P, Z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C까지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 그 결과물이 얼마래? 0.0136이야. 그럼 여기 0.0136이죠. 비동친 게. 그 우리 하얀 부분은 그럼 뭐가 돼야 돼? 0.5에서 0.0136을 빼야 되겠지. 우리 하얀 부분이 중요해. C값을 찾으려면. 그럼 이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가 0.4864가 돼야 돼. 즉 P, Z가 0에서부터 C까지가 뭐가 된다? 0.4864가 돼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찾아보자. 이거 없으니까 4864, 0.4864 어디 있을까요? 0.4, 8 어린이 864 여기 있다. 그래 안 돼? 그러면 몇 점 몇이야? 2.2 2.21 뭐가 된다? 2.21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잠깐만 다시 보자. 93쪽이에요. 그래서 C가 뭐가 된다? 2.21 이렇게 되는 거. C값 찾았죠?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X는 계산할 수가 없어. X는 수학자들이 계산을 하지 않았어. 이해되니? 면적을 볼 건데 측정값들인데. 그럼 얘를 뭐화 한다? 표준 정규 분포화한다. 그래서 나는 표준 정규 분포를 그냥 Z화 한다고 할 거야. 뭐화 한다? Z화. 그럼 X가 뭐로 고치는 거야? Z로 고쳐야지. 그럼 Z로 고치는 거는 뭐 분해라고 했냐면 시그마 분의 S-M이라고 써. 그럼 시그마가 여기서는 얘 100이라 써있잖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시기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 안 했죠? 100은 뭐의 제곱이에요? 10의 제곱이니까 시그마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라 써야 돼? 왼쪽에 10분의 아까 여기가 65가 확률 변수야. 나 좀 봐줘봐. 확률 변수가 S야. 65에서 평균이 얼마야? 80을 빼는 거 이게 10이야. 그럼 오른쪽은 몇 분의 10분의 확률 변수 100에서 80을 빼는 거겠네.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 되겠어요? 그럼 계산하면 얘 Z로 고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에서 뭐까지예요? 빼면 마이너스 1.15 아니야? 그럼 1.5가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5에서 어디까지예요? 2까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봐봐. 엎어진 조 모양 그리랬지 Z. 얘가 0이랬지. 마이너스 1.5 여기 있고 플러스 2가 여기지. 그럼 얘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기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P, Z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5 더하고 마이너스 1.5나 플러스 1.5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 여기 구간은 어떻게 돼야 돼? P, Z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더하면 되지.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0에서 1.5까지 얘 면적이 뭐냐면 0.4331이래. 2까지가 0.4772래.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표가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랑 얘랑 뭐 하면 돼? 더하면 답이에요. 이해됐나요? Z는 뭐가 기준이라고? 0이 기준이야. 좌우 대칭이야. 내 말 이해됐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9104 됐어요? 그럼 얘도 뭐로 고쳐야 돼? X를 Z로 뭐 분의 10분의 85 빼기 80이 되는 거죠.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반대로 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PZ가 2분의 0.5라 써야 돼. 그럼 0.5는 표에서 소수로 나와요. 표에서는 얘 Z가 되고 0.5보다 크거나 같다죠. 얘 계산 어떻게 해요? 0이 기준이라며 Z는. 그러면 어떤 그렇죠.
원래 확률 0.5 반절에서 빼기 P Z가 0에서 0.5까지를 빼면 되겠네. 하얀 부분은. 그럼 0에서 0.5까지가 뭐라면 0.191호래. 0.5 마이너스 0.191호래. 빼면 된대. 그럼 얼마가 돼요? 0.3085가 답이래요. 이해됐어요? 연산을 할 수 있겠어요? 덧셈 근데 참고로 너네가 뭐 틀리는지 알아요? 식은 다 세웠어요. 덧셈 뺐으면서 틀려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주는 거 못해가지고 틀려요. 0.2라고 써야 되는데 0.28 뭐 이렇게 이상하게 쓰니 받아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줘가지고. 넘어가도 돼요? 네, 봅시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 유연이가 읽어주세요. 카페에서 먹는 가을 쌈장의 양은 평균이 346ml, 소중 편차가 15ml인 전기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 그럼 얘 노멀로 나타낼 수 있는 거네. 몇 콤마? 345 콤마 뭐의 제곱? 15의 제곱이라 쓰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 카페에서 먹는 가을 쌈장의 양이 336ml 이상의 확률을 보여줍니다. 그럼 주스 한 잔의 양을 x라 봅시다. 그럼 px가 뭐 이상? 330 이상이 되는 확률. 그럼 x로는 계산 못한다고. 그럼 뭐로 고치자고? z로 고치자고. 그럼 뭐 하자? z화 하자. 표준형 하자. 그럼 뭐분의 이거 아까 써놨죠 여기에서. 시그마가 누구야? 15야. 그럼 뭐분의? 15분의 확률 변수가 얼마야? 330이죠. 거기에서 평균이 345 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PZ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엎어진 종 모양 그리랬죠. 이렇게 얘가 Z, 얘가 0, 마이너스 1은 여기 이마치지. 어떻게 계산? 그렇죠. 0.5 더하기 여기가 0.5잖아요. 확률이. 그럼 뭐에다가 0.5 더하기 P Z는 뭐에서 0에서부터 1까지 더하면 되지. 그럼 0에서 1까지가 아까 뭐라고 했는데? 0.3413 뭐가 된다? 0.3413이 된대. 얘 더하면 확률이 얼마야? 0.9413이 되겠네. 그게 다 0.9413 이해되나요? 왜? 뭐 잘못했어요? 아, 844 얘기를 해줘요. 눈치 맞추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더 빠르잖아요. 됐어요? 8413이 되는 거. 넘어가도 돼요? 빨라요 너무? 그 8번까지는 해야 돼요. 여기까지 끝냈거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7번 문제. 수아가 읽어봤어요. 어느 음식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의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 시간은 평균 18분, 시간차가 4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노멀로 나타내죠. 정규분포니까. 몇 콤마면? 18,4의 제곱.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끊어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소요 시간이 15분 이상 20분 이하의 확률을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순서에 따라 구하십시오. 이게 식이죠. 15에서 20분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P를 뭐로 고친다? Z로 고친다. 뭐분의 4분의 뭐 빼기 뭐 18 빼기 15야 15 빼기 18이야. 그렇죠. 15 빼기 18이 되는 거지. 얘도 4분의 뭐 빼기 20 빼기 18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P, Z는 뭐에서부터 몇까지 소수를 나타내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0.75에서부터 얘는 0.5까지가 된대. 소수를 나타내야 돼. 표에서는 소수를 나오겠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그려도 되지만 P, Z는 뭐에서부터? 0.0에서부터 0.75 더하고 맞지? 안 그려도 되겠니? 그릴까? 0.5까지 더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공학도구를 이용하려는데 그냥 알려줄게요. 이 표 찾으면 그냥 계산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물만 쓸까요? 그냥 0.46949가 답이에요. 0.464 0.464
얘가 답을 계산하면 됐어요? 네. 9번까지는 자 넘어갈게요. 네. 왜요? 근데 했어요.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자 얘도 바이노미얼이 나왔죠. 큰 수의 법칙 아까 알려줬죠. 지금 여기 봐봐. 이거 레스잖아. Z를 못 칠 거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필요해? 노멀이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하다? 노멀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이건 바이노미얼이잖아. 노멀 고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 했어? 평균을 구해야 되는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192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48이 되는 거죠. 4.8이네 48.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192에다가 4분의 1에다 4분의 3을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그럼 36이라 쓰지 말고 뭐라 쓰겠죠? 6의 제곱 이렇게 쓰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바이노미얼이 뭐로 바뀌었어? 노멀로 바꿨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Z로 고쳐야겠지. 됐나요? 자, 10 말해봐. PZ는 5분의 6분의 42에서 48 빼죠? 이렇게 빼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6이지.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60에서 48 빼면 얼마예요? 12가 되나요? 그러면 PZ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어떻게 계산하나?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같다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PZ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더하기 PZ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더하면 되잖아. 그럼 0에서 1까지가 얼마인데? 아까 뭐였지? 0.3413. P에서 0에서 2까지가 0.4772래.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85. 이게 다. 0.8285가 다. 그럼 얘도 바꿔줘야지, Z도. 그러면 PZ는 뭐분의 6분의 54에서 48 빼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6 아니에요? 그러면 PZ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엎어지 정말 모르겠으면 잘 그려봐요.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얘가 Z고 1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계산? 얘는? 그렇죠. 0.5라는 확률에서 PZ가 0에서 어디? 1까지 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 0.5고 아까 1이 얼마랬지? 0.3413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0. 1, 5, 8, 7 얘가 다 됐어요? 자, 마지막 라스트. 자, 9번 민구 읽어주세요. 어느 피자가게 고객 중에서 95%는 투표 추가를 피자를 주문한다. 이 피자가게 고객 300명을 임의로 체크했을 때 토핑을 추가할 피자를 주문한 고객이 90명 이상의 확률을 보았어요. 아까 이게 확률이네. 얘가 사람 개수네. 그러면 노멀이야 바이노미얼이야? 바이노미얼 몇 콤마? 300콤마 4분의 1인 거네. 25%는 100분의 25니까 0.25라 쓰고. 그럼 얘 뭐로 고쳐야 돼? 노멀로 고쳐야지. 그러면 평균은 뭐가 되는 거? 평균 뭐 곱하기 뭐예요? 300 곱하기 4분의 1이죠. 얼마예요? 75.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 여기 300에다가 4분의 1에다 4분의 3을 곱하는 거죠. 얼마예요? 몇 분 안 될 텐데? 4분의 300. 응? 75에다 3 곱해야 되는데? 225죠.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야? 2분의 15의 제곱이라 써도 돼,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해됐어요? 우선 우리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근데 몇 명 이상이랬어? P, X야. 아직 제트 안 했어. 90명 이상이라 했죠. 이거 계산할 거지. 그럼 얘 뭐로 고쳐야 돼? Z로. 그럼 Z는 뭐분의 2분의 15분의 90에서 75 뺄 거죠. 얼마예요? 15가 되나요?
그럼 얘는 뭐가 돼? PZ가 얼마보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 맞아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엎어진 동그란 그리면 얘가 Z인데 2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요? 0.5에서 PZ가 0에서부터 2까지를 빼야죠. 그럼 0.5, 2까지가 얼마야? 0.4772예요. 빼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0.0228. 얘가 답이에요. 됐나요?